왜 중독 현상이 생기느냐? 쾌락입니다, 쾌락. 핵심은 도파민이다, 이겁니다.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여기에다가 도파민을 주사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도파민 약을 만들면 되겠죠? 아, 이게 쾌락이 돼? 또 뭐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하는 뇌가 동물과 달리 대뇌 피질에 있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인간에게는 발달해 있어서 판단해 본 다음에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아, 한 번 더 하자. 두 번까지만 하자.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현재 효산노인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성길입니다. 중독이라는 현상이 왜 있는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왜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 시간처럼 뭐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게 되었을까요? 이 중독 현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의사들이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그 성격이나 인격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사회 탓인가, 또는 요즘 와서는 그 뇌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이 유전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의되면서 수많은 이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연구는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환자들의 행동을 본 다음에 이 동물로 실험을 이제 해봅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물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이것을 또 사람에게 적용해보고, 예를 들면 무슨 약을 하나 개발하면 그걸 동물한테 써보고 그 동물이 무슨 뭐 독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한테 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또 이 사회에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약물이 남용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종교죠. 성경 말씀에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사이키델리즘이라 해서 의식의 확장, 이 의식의 확장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간격을 없앤다 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종교적 경험이다. 이제 뭐 교회 다니지 말고 LSD를 먹자. 그래서 LSD 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좀 희미합니다. 그게 요즘 살짝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뉴에이지라는 종교로 사실 변화했습니다. LSD 그 문화가요. LSD 문화나 뉴에이지나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이게 다 모두 그 공통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마약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 마약이 또 이렇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독 현상이 생기느냐? 핵심은 쾌락입니다, 쾌락. 영어로 플레저,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기쁨, 즐거움, 웰빙,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러면 마약을 먹거나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그냥 순식간에 웰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자꾸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치 못하게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양이 증가해야 돼. 알약수고 증가하게 되고,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도박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인간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실제로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동물이 알코올 중독돼서 멸망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 그런 쾌락 추구에 그런 소위 습관적 중독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뭐 동물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동물 연구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르니까. 그럼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독 현상을 통해서라도 인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물 세계나 인간 세계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걸 아니까 이건 둘 다 네이처,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고 쥐도, 실험 동물도 알코올을 먹이면 기분 좋아하고 해롱해롱해요. 근데 쥐는 술이란 걸 모르죠. 어디서 술을 구합니까, 쥐가? 그러니까 뭐 어디 술병이 썰어져 있어도 그 술을 마실 줄을 모르죠. 근데 사람은 술을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하고 또 자꾸 마시게 되는 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뭐 호기심, 그다음에 탐구 생각, 탐구 어떤 그 정신, 뭐 이런 게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이라고 본다면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는 쾌락이라는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쾌락을 주는 어떤 그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남용 하는 그런 물질들에게는 쾌락을 일으키는 효과가, 화학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먹고 동물도 먹으면 취하고 사람도 취하고. 근데 단지 사람은 취하는 기분을 인식을 해서 이성적으로 요거 좋은 거니까 또 하자는 마음이 있는 거고, 동물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동물에게 그런 습관을 인간이 실험 연구자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 동물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손이 나쁜 거죠. 이 동물에게 그런 거를 배우게 해주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이 그런 걸 배울 리가 없는데 인간이 실험실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인간에 적용해서 인간의 뇌에 쾌락 추구하는 본능이 뇌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쥐한테 우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스위치를 누르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는 순간에 이 전자장치에 연결돼 가지고 뇌에 그 한가운데 그 변연계 그쪽에 일렉트로드를 꼽아 놓고 그 전기가 가게 해줍니다. 그럼 쥐가 이걸 눌러본 다음에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니까 또 눌러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뇌의 중심 부분에 쾌락의 중추가 있다. 사람의 뇌도 짐승과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발견한 것이 변연계라는 그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거기에 뭐 쾌락의 중추, 본능의 중추, 성욕, 공격성 이런 거는 그 있고, 그 바깥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제하는 대뇌피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 변연계가 자극되든지 또는 대뇌피질을 마비시켜서 변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고 중독에 빠진다고 설명드렸죠. 쥐에도 그런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기로 자극하면 쥐가 쾌락을 느껴서 자꾸 단추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단추를 누르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암컷 어쩌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만 누르다가 굶어 죽는 쥐가 생겨요. 그만큼 이 쾌락이 주는 감이 먹는 거 섹스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떠냐? 1950년대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의사가 인간에게도 그걸 했어요. 참 1950년, 60년대는요. 의학 연구란 게 아주 과격하고 용감했고 좀 비윤리적이고 그랬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그런 거 못해요. 하도 인권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여기다가 수술해가지고 이 전기를 꽂고 이 누르는 단추를 본인에게 줬어요. 이 사람 눌러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시간에 1,500번을 눌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 하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안 하더래요. 이게 이제 동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쥐를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본 다음에 지도를 그렸어요. 쥐의 뇌.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그런 쾌락 중추가 있고 한 거를 다 한 다음에 이걸 확대하면 인간의 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도 그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뇌의 그런 장소를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 후에 약을 써서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걸 써가지고 뇌가 어디가 활성화하느냐, 뇌 세포가 활성화하느냐를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이래가지고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해서요. 마약에다가 그 아이소토프를 붙여요. 방사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면 뇌에 가면 뇌가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반짝반짝 이제 빛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MRI 찍으면 그게 나타나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뇌의 변연계라는 데가 쾌락의 센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쾌락이 만들어지면 몸으로 느끼는데 아 이게 쾌락이 돼 또 뭐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하는 뇌가 동물과 달리 대뇌 피질에 있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데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인간에게는 발달해 있어서 판단해 본 다음에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아 한 번 더 하자, 두 번까지만 하자,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얼마나 성숙하냐 발달했나에 따라서 아니 그만하고 말자 하던가 계속 하고 아니 모르겠다 그때 가서 보고 뭐 미래야 내가 아이고 이렇게 그냥 포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전두엽의 맞은 기능이 얼마나 확고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두엽은 사람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전두엽에 무엇을 가르쳐 넣느냐는 거는 양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해요. 아무리 뇌를 그 전두엽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짐승 같은데 이제 다시 교육을 받으면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왜 전두엽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냥 심플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두엽을 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전두엽 때문에 우리가 그 쾌락 동물과 달리 그 쾌락 어떤 중추를 내가 누르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게끔 이제 교육보다도 우리는 훈육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훈육을 잘해야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인간답게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뇌 중추와 전두엽 사이에 이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컴퓨터 회로와 똑같아요. 회로가 형성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행동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가 뭐 쾌락 중추와 통제 중추 사이를 이 통제하는 피드백 서로 하는 어떤 그런 회로를 보상 회로라 그럽니다. 보상 회로. 보상은 리워드, 상을 받는다 그죠. 뭘 해서 기분이 좋으면 상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니까 자꾸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 신경 회로가 그 약물이나 이런 데 적응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게 맞추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약이 없으면 도저히 그 쾌락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이 들어와야 회로가 돌아가고 아 내가 살았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메커니즘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연계 어느 부위가 어떤 작용을 하고 그거는 뭐 기억을 하고 요거는 쾌감을 일으키고 저거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밀한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과학의 또 힘이 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쾌락에 대한 모든 그 회로는 변연계와 전두엽뿐 아니라 이 뇌 전체에 그게 뻗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환각을 본다거나 무슨 냄새 좋은 걸 맡는다거나 할 때 다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다 뇌 전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거, 이 기억 장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걸 이제 연구해서 뇌 전체가 말하자면 이 모든 인간 행동의 센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회로에서 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 정기적으로 전달되지만 이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될 때는 이 전기줄이 끊어져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 사이에 그 간격을 뛰어넘는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경 이쪽 신경에서 그 물질이 나와서 다음 신경 세포에 있는 소위 수용체란데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달되거든요. 이 전달 물질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그 감정이나 행동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쾌락을 전달하는 물질이 뭐냐?
쾌락을 전달하는 물질이 뭔가 이게 또 우리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쾌락 물질, 아편, 술 이런 거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관련시켜 보면 핵심은 도파민이다 이겁니다.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여기다가 도파민을 주사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도파민 약을 만들면 되겠죠? 맞아요. 도파민을 약으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거기는 그 뇌에 도파민이 감소되어 있는 병이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손발도 말을 안 듣지만 기분도 우울해요. 그때 L도파라는 도파민 정단계 물질을 주사를 약으로 주면 뇌에 도파민이 증가해가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그런 쾌락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쾌락 중추, 보상 회로에 주로 퍼져 있는 물질들이 도파민이다. 두 번째가 세로토닌이다. 세 번째가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도파민이 가장 강력하고 이 도파민이 전달되는 회로를 A10 회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A10 회로가 중독 현상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쾌락 현상을 말하자면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기운도 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처지는 거죠. 근데 각성제를 주면 번쩍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왜 있겠어요? 왜 도파민이 뇌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하다 말았지만 운동 중독, 음식 중독 이 다 모두 궁극적으로는 뭐 도파민 계통이고 쾌락에 대한 것이고 결국 또 뭡니까? 살아가는 데 대한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장치가 뇌에 있고 거기에 대한 물질들이 있고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자연산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고 태어나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성관계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 살고 의사들은 그걸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능이 만족되면 우리가 서바이벌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뻐야 좋아야 그걸 하지 않겠어요? 본능이 만족되면 기쁨이 보상을 느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서 본능이 아니라 본능이 있어서 보상이 되고 이게 서로 상호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 먹으면 좋죠. 근데 먹는 데서 중독이 되면 안 되죠. 또 섹스가 즐겁고 좋은 일이긴 한데 중독이 되면 안 되죠. 반드시 성을 우리가 좋아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훈육받은 대로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성숙한 후에 결혼이란 그 사회적 형식을 통해서 결혼해서 섹스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아기를 키우고 본능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면 애들이 또 아기가 그걸 알아요. 지도 본능이니까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능을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본능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어떤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쾌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무슨 말을 쓰느냐면 이제 기쁨, 즐거움, 행복, 웰빙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먹으면 웰빙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라 쓰니까 좀 부정적이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걸 관리해주는 뇌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게 있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것은 어떤 그런 장치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게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 말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데 그럼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뭐냐? 뇌를 보면 저는 이제 의사하고 그쪽만 잘 아니까 다른 건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뇌를 가지고 말하면 이제 전두엽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두엽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인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인격의 기능이 있어서 동물과 구별된다고 생각했고 그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된 셈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뇌과학이나 인격 이론이 이렇게 말하자면 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해석하면 또 이렇게 모순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늘 심각하고 막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와 같이 그 중독이라는 현상이 왜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타고난 어떤 그런 우리 그 생존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모든 장치들, 또 우리가 그걸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느끼는 만족감이 이제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내추어,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근데 문제는 이 동물과 다르듯이 전두엽이 있듯이 또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이런 그 중독 현상을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이제 인간은 어려서는 동물처럼 뭘 모르죠. 뭐 애기들 보면 이 동물인지 강아지인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인간이 못 돼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라면서 교육 오래 걸리죠. 뭐 강아지는 뭐 한 몇 달 되면 뭐 대소변 가리긴 하지만 인간은 한 3살 돼야 대소변 가리잖아요. 이게 훈육하기가 오래 걸려요. 그만큼 들어가는 정보가 많고 내가 그게 받아들일 만큼 내가 커야 돼. 그래서 내가 드디어 커지고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상태를 벗어나게 되고 동물처럼 이 단추를 눌러서 죽기 이르기까지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그걸 알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중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겠다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약을 생산해서 비밀리에 팔고 돈을 벌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룹이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 가능하면 일망타진해야 되죠. 이게 거의 법이하고 국가가 할 일이죠. 이제 이걸 자제하자는 생각이 사상이 발달한 만큼 이걸 또 이제 범죄적으로 이용하는 또 그런 또 인간 집단이 좀 악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사람들 하여금 그 마약을 쓰도록 유혹을 해요. 맛을 들리게 하고 끌어들이고 돈을 주고 이래가지고 한번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중독자가 만든 다음에 돈을 뜯는 거죠. 그럼 이 규모가 크니까 이제 범죄가 되고 조직이 되고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빠져서 이제 소위 제가 첫 시간에 말한 폐가망신하는 개인이 많고 한 국가가 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어느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말을 모두 하는데 뭐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냐 온갖 이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 쾌락에 빠져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그걸 지적한 게 누굽니까? 로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한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쾌락이 그만큼 강하면 그만큼 이제 불쾌 느낌도 강하고 다시 말하면 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약물 남용이나 이런 훈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런 마약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첫 시간, 둘째 시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병에 걸려 죽고 자살해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저는 이 마약의 그런 힘을 죽음의 권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술이 사탄이다라면 에이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말씀들 하겠죠. 그러면 따져보십시오. 술 중독이 되면 죽음에 이르러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뭐 죽음의 권세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이런 죽음에 이르는 기술도 너무 발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파티 들어. 사람들이 젊은 사람 파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술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마약을 씁니다. 그러면 마약 파티 끝난 다음에 죽는 사람이 생겨나요 벌써. 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제국의 그런 타락 현상을 보고 이제 금욕하자,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데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 개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중독이나 쾌락 추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모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